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위해서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범준 박사님과 함께 반도체 시장 흐름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달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면 뭐 작년 2분기, 2, 4분기하고 비교하면 이제 뭐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네.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작년 4Q에도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22년 4Q에 뭐 간신히 네. 뭐 적자를 면하기는 했는데 1, 4분기에 이제 디지털 솔루션 부분이 그러니까 반도체, LSI, 파운드리 예. 부분이 이제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제 예. 크게 좀 실적 발표에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2년 1Q부터 23년 1Q까지 네. 지금 전체적 추이를 지금 쭉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작년 4Q부터 1Q까지 작년 4Q, 1Q가 이제 계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삼성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실적을 발표할 때 그 좌측 상단에 있는 저 빅그로스라는 것과 가격을 같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저기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이제 22년 2Q의 하이닉스의 실적하고 이제 영업이익인데 저 때는 보시면 빅그로스가 올라가고 가격도 살짝 올라가는다고 지금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3년 1Q 거를 보면 빅그로스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졌어요.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그러니까 빅그로스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려면 D램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1기가빗, 4기가빗, 뭐 8기가빗, 16기가빗 뭐 제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을 기준으로 환산을이라는 걸 합니다. 네. 네, 그럼 1기가빗이 10개 팔리는 것과 4기가빗이 10개 팔리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4기가빗이 10개 팔렸다는 거는 1기가빗 기준으로 하면 곱하기 4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40개가 팔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숫자를 이렇게 다 합해보면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량이 높은 거를 더 많이 팔아야 네. 그렇네요. 그렇죠. 환산 숫자가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D램은 1기가빗으로 하고요. 낸드는 1기가바이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걸 환산을 해보면 지난 분기에 환산을 해서 봤더니 1000만 개가 팔렸어. 근데 이번 분기에 봤더니 1500만 개가 팔렸어. 네. 이러면 이제 빅그로스가 50% 성장을 한 거잖아요. 네. 전체 숫자가. 환산을 했을 때 그 숫자가 얼마나 커지느냐. 근데 빅그로스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고용량이 많이 팔렸다는 이야기고 네. 전자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전자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메모리의 용량이 커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핸드폰 살 때 기본 용량이 64GB짜리냐 128GB짜리냐 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마다 용량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메모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용량이 커진 핸드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샀다라고 그렇죠. 예, 판단을 하면 되는 그러면 거군요. 메모리도 더 많이 파는 거고 네.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더 고용량의 더 좋은 제품을 네. 그래도 싸게 팔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그러면 보통은 빅그로스가 한 15% 성장을 하고 네. 가격은 한 10%에서 15% 정도 떨어지면 네. 그대로 이익을 유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네. 이 추세가 유지돼야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오르면 더 상승을 좋은 하는 거죠. 거고 네, 더 좋은 거죠. 이제 평타를 친다라고 그쵸. 표현을 하면 네. 이제 가격은 빅그로스는 올라가고 가격은 조금 떨어지고. 내려가고. 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빅그로스도 떨어지고 네. 가격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네. 다음에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그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SK 하이닉스도 사상 최악의 성적표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쪽이 많던데 박사님도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좀 보면 안타까운 게
D램이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낸드보다 D램이 더 매출도 빠지고 이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하이닉스는 D램의 40% 가까이가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이제 반도체 장비 수출하고 관련된 이슈가 묶여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삼성 대비 좀 D램이 많이 약세를 보여서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근데 삼성 거를 좀 잠깐 보면 네, 삼성전자도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어닝 쇼크 수준이다.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로 보면 그래도 이제 그 갤럭시 23, 갤럭시 S23. S23 네. 이게 나오면서 작년 1, 4분기하고 비슷한 매출과 이익을 올려줬어요. 네. 예, 그래서 DS에서 좀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좀 메꿔준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 DS라고 하는 게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해서 핸드폰 그렇죠. 분야. 아니요.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반도체, 네. 시스템 LSI, 네, 네. 파운드리를 말하는 네. 거고 DX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고 네. 해서 이제 모바일 모바일 쪽. 쪽이 DX, 예, DS는 반도체. 예.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만약에 작년 2, 4분기하고 비슷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린다고 하면 그러니까 핸드폰 쪽에서 네. 그럼 이제 조금 줄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제품이 안 나오니까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도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전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DS 부분 좀 보시죠. 네. DS 부분을 한번 보시면 DS 부분에서는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DS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은 그 이제 시스템 LSI와 파운드리 부분이 22년을 분기별로 쭉 보시면 비중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22년 1Q에서 한 20% 초반대에서 네. 작년 4Q에는 한 40%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비중이 이렇게 점점 좀 네. 올라갔어요. 근데 23년 1Q에 비중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놓으셨네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그 부분이 그래도 파운드리하고 LSI 부분에서 이렇게 D램에서 아니 메모리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쭉 채워오다가 이게 다시 이제 줄어드는 국면이라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없었네요.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고 금액을 보시면 전체 재고 금액을 보시면 지난 4분기 때 그러니까 3분기에서 4분기 넘어올 때 재고 금액은 크게 늘지가 않았었어요. 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Q 넘어오면서는 재고 금액이 늘었어요. 재고 금액이 늘었다라고 하는 게 재고 양이 늘었다는 거죠. 많아졌다는 뜻이죠? 당연히 양이 네, 많아졌다는 거고. 그래서 정말 재고가 많다라고 지금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신문 기사에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게 뭐 재고가 뭐 100일치가 쌓였다, 네, 뭐 1년치가 네, 쌓였다, 뭐 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얘기를, 많이 네. 나오잖아요.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장표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3월 말에 재고가 100개가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4월, 5월, 6월 판매 계획이 뭐 30개, 40개, 50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재고 일수를 계산할 때는 이 3개월치 평균 판매 수량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짜 재고가 며칠치나 될까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맨 윗줄에 있는 거는 계산해 보시면 한 90일치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밑에 줄 걸 보시면 똑같은 재고 수량이지만 나중에 판매될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네. 재고 일수가 확 떨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뭐 재고가 문제이긴 합니다.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뭐 재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재고가 있지만 앞으로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재고 양이 많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로 좀 경기가 좋아져서 판매 수량이 늘어나면 재고 일수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게 수요고 판매라는 네.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좀 네.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잘 팔렸으면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안 팔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과 네. 거의 유사해요. 네. 반도체도. 그래서 이제 뭐 잘 팔리면
당연히 제조사 입장에서는 공급을 막 늘리겠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수요는 주는 거예요. 네.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예, 그럼 이제 매출이 또 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투자도 줄이고 이제 판매량도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또 수요 감소로 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 순환 사이클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 재고가 늘어날 거고 그럼 투자 축소할 거고 그러면 이제 공급이 감소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공급이 감소하니까 상대적으로 수요는 늘어나고 또 가격은 올라가고 예, 또 그러면 이제 또 투자 확대하고 또 공급 늘리고 네. 예, 이게 이렇게 빙빙 도는 거예요. 네. 이제 지금 결정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서 코로나 이후에 그나마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투자도 많이 하고 네. 공급량이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수요가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네.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미국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일반적인 그런 사이클로 보시면 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네. 많이 팔리지 않았다. 그렇죠. 뭐 어떤 사이클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팔리지 않았던 게 결국에는 타격이 예. 온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감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예. SK 하이닉스도 지난해 말부터 감산 예. 시작했죠. 예. 그러면 2분기에는 이게 영향이 있을까? 감산이 효과가 있을까가 궁금한 지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감산을 발표하자마자 주식이 올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되는 값을 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는 네. 측면이 있어서 감산했으니까 아까 이제 사이클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늘 거고 네. 공급이 줄었으니까 네.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럼 개선이 될 테니까 네. 좋아지겠네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네. 거고 이 감산 자체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감산의 의미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기 싫은 하면 안 될 네. 정말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뽀드락지가 났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다 그럼 처음에는 깨끗이 좀 씻어보고, 그다음에 뭐 살짝 약도 네. 발라보고, 네. 안 되면 뭐 먹는 약까지도 해보고, 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도저히 안 되면 꺼지면 그렇죠. 병원을 가든 째든 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반도체 수요가 줄고 있다라는 예측은 했겠죠. 네. 그러면 이걸 막고 싶었겠죠. 그러면 거기다 대놓고 그냥 바로 우리 감산할 거야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이 씻고 약 먹고 했던 것처럼 이러저런 시도를 계속 해보다가 어떤 시도가 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잠깐 기사들도 많이 나오던데 잘 팔리는 제품 쪽을 네. 먼저 좀 많이 하고 네. 이제 신제품 일종은 이제 뭐 수량을 좀 줄인다든가 뭐 이런 노력도 했었고 일부 이제 뭐 라인 자체를 세운다기보다 그냥 투입 자체를 살짝 줄이면서 네. 이렇게 조정을 했던 거예요. 네. 이제 조금씩. 그리고 이제 거래선들한테 이야기해서 뭐 이렇게 조금 더 물건을 사가라 뭐 이런 노력들을 했겠죠. 근데 하지만 반도체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감가상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크다는 이야기는 장비의 비중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의 비중이 크다는 게 그러면 어찌 됐건 공장을 짓고 이걸 라인을 계속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네. 세우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는 거예요. 멈추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손해가 나더라도 조금 돌리는 손해 나도 것이-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네. 나은 거예요. 네.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뭐 진짜 그렇게 하지 그랬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또 그랬더라고요. 뭐 예전에 전투력을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예전에는 치킨 전쟁 할 때 삼성이 이러지 않았던 거 아니냐. 네. 뭐 창업자의 정신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그러면 그걸 버틸 수 있는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네. 진짜 치킨 전쟁을 해서 없애야 될 경쟁자가 또 그렇게 많냐? 없죠, 사실은. 지금 사실 네. D램 시장에서는 한 3개 정도밖에 네. 없는 거고요. 삼성 포함해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낸드 해봐야 뭐 4개,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굳이 싸우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감산을 결정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뭐 주식 시장이 반등했던 것처럼 현물 시장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지금 네. 보합세로 유지되고 네. 있다는 네.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산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 생산을 좀 줄인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제 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조금 줄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박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게 공장을 멈추는 네, 일이기 그쵸. 때문에 쉽지는 않은 일이군요. 네, 그러니까 장비는 1000만 개 만들 장비를 네. 샀는데 내가 500만 개밖에 안 만든다는 네. 거는 이미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면 1000만 개를 다 만들면서 어떻게든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네. 좋은 거죠. 네. 뭐 실제와 좀 주식 시장은 조금 다르게 그렇죠. 움직이는 것 같긴 예, 해요. 예. 예측분을 반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쭤봐야 될 것이 앞서서 여쭤봐야 됐는데 대답을 안 해주신 부분. 2분기는 어떨까? 네. 솔직히 재고의 수준을 보면 네. 아까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재고 수준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고 수준을 놓고 보면 뭐 판매에서 3분기 동안 막 기가 막히게 뭐가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도 좀 적자를 벗어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좀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감산을 했다고 해서 뭐 당장 뭐 2분기 막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 재고 회전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건 팔려요. 반도체를 가지고 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네. 자꾸 이제 뭔가를 더 만들어내고 네. 시장에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해야 이게 네. 바뀌는 거라서 네. 좀 당장 2분기 실적 개선이 뭐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이 감산의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 설명이시네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미래 시장을 준비해야 한다고 봐야 될까요? 적자 굉장히 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연구 개발비에는 사상 최대 예.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적자가 이렇게 심한데 투자는 또 많이 한다? 그러니까 22년도에 삼성전자가 한 53조 네.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48조 가까이 되는 돈을 반도체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험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네. 반도체 관련 산업 전체 산업으로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생산량을 줄이거나 투자를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대 IT 기업들도 이제 뭐 문샷이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많이 뺐어요. 네. 뭐 공기 중에서 물을 만드는 뭐 프로젝트나 뭐 이런 걸 많이 뺐다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투자를 줄이는 건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삼성전자는 뭐 이제 R&D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네. 이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실제 1사분기에도 투자를 그렇게 했고요. 네. 앞으로 뭐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예상되는 3분기, 4, 4분기 때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제 공격적인 좀 투자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상저하고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서 설명하신 것과 좀 결부해서 봤을 때 뭐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올해 안에 하고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다들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네, 예측을 한다는 것 예측은 자체가 이제 어렵죠. 어려운 네, 네, 거니까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2, 4분기, 1, 4분기가 저점일 거냐, 네. 라는 이제 그러면 저점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반등을 해야 되는 순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2, 4분기까지는 여전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3, 4분기 때 조금 이제 뭔가 반등의 계기가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나마 요즘 이제 뭐 챗GPT 나오면서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이제 서버 용량이 또 그렇죠. 필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서버 향이 조금 살아난다라는 네.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서 3, 4분기, 4, 4분기 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살짝 지금. 오르지만 네. 감산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뭐 네. 확실하게 나오기는 그렇죠. 예. 때는 어렵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예측이십니다.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판매 부분에서 막히다 보니까 그렇죠. 여기서 또
뭐 흑자가 나기는 혹은 평타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뚫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박사님. 그러면 이게 뚫리려면 사실 반도체가 국내에만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건데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만을 놓고 보면 이제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사실은 메모리가 네. 메인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만을 놓고 보면 사실 뭐 PC, 서버, 핸드폰 뭐 이쪽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거의 정해져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렵다고 보이는 거지만 삼성전자 2월, 3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운드리의 네. 가동률이 1, 4분기 좀 올라갔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서 4, 5나노 뭐 수율이 안정되면서 고객사 주문도 늘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5나노든 4나노든 양산들이 이제 확보가 되니까 거대 거래선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파운드리가 1, 4분기는 좀 줄었다고는 했지만 2, 4분기 때는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비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뭐 차량, 네. 그다음에 뭐 산업용, 네. 가전, 뭐 이런 쪽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좀 수요가 늘면서 좀 네.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사나로에서 이제 뭐 GAA 방식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율이 나오면서 좀 공격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네. 좀 이런 계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의 약간의 호재는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예. SK 하이닉스로 포문을 열었으니까 SK 하이닉스도 이제 상황이 좀 어떨지 볼게요. 앞서서 중국에서 생산을 40%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대. 이게 또 외교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좀 타고 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하이닉스에서 좀 뼈 아팠던 부분이 디램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 7%에서 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뭐 파운드리 시장이 조금 있어요. 네.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매출이 커진 걸로 보면 여전히 메모리 분야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뭐 PC나 서버, 핸드폰 쪽 시장에서 이제 돌파구를 찾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그래서 뭐 SSD 제품도 마찬가지고, 네. 랜드에서 이제 SSD 제품도 마찬가지고, SSD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에서 지금 특정 반도체 회사들이 SSD를 만들어서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다가 뭐 말씀드렸던 수요 자체가 PC나 서버 자체가 뭔가 이렇게 확 그렇죠. 계기가 지금 획기적인 게안 보이고 나오고 있지 않아서 있잖아요. 네.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는 그나마 파운드리가 있어서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메모리에 이제 메모리 돼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어렵다고 좀 예상이 되는 예, 하이닉스는 조금 어렵고 삼성전자는 좀 기대할 부분이 예. 있기는 있다라는 예. 말씀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될지 박사님과 함께 지켜봤는데 네. 뭐 아주 어둡지도 아주 밝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좀 조금 평가를 더 하자면 네, 좀 어두운 좀 약간 그레이 영역에 예, 있는 예. 그래도 이게 좀 얼른 좀 치고 올라와서 네, 반등의 기회가 좀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인데 이게 경제의 그 튼튼함과도 좀 관련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